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했는데 앞서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배임 혐의는 보강 수사를 거쳐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22일 만에 이뤄진 첫 기소입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이 본격화된 2014년부터 15년 사이 민간업체 선정과 사업 협약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주고 700억 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간부 시절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민간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유 씨와 함께 핵심 4인방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들 4인방에 대한 첫 대질 신문에 나섰지만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구체화하는 데는 실패한 걸로 보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 그분의 실체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와 달리 유 전 본부장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김 씨는 사실 묵은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700억 원 약정. 그분은 없어요. 제 건데 왜 천화동인와는 제 거라고. 검찰은 이들의 공범관계와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뒤 배임과 추가 뇌물 혐의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곽상도 의원 아들을 불러 퇴직금 50억 원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발사 시험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발사체가 우주로 올랐지만 모형 위성을 목표한 궤도엔 올리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발사 10분 전 누리호는 자동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제소의 과학자들도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자동입니다. 3,300도까지 치솟는 뜨거운 화염이 뿜어져 나고 드디어 카운트다운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누리호는 수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고도가 올라가면서 조금씩 비스듬히 자세를 제어하고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2분쯤 지나자 이제 누리호는 하얀 점이 돼 점점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때가 대기권을 벗어나서 고도 59km 성층권에 도달한 시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누리호. 지금부터는 긴장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발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예정된 시각을 넘겼습니다. 목표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여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했습니다.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성을 제 궤도에 올리지 못한 건 마지막 3단 로켓이 일찍 연소돼서 목표한 궤도에까지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과기부는 발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단 엔진이 일찍 종료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5월 2차 발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처음 만든 우주 발사체가 첫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은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1, 2단 엔진과 위성 덮개분리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목표 궤도인 700km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처음 개발한 발사체가 첫 발사에서 성공할 확률은 보통 30%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도 첫 발사 성공까지 3번이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75톤급 엔진 4개를 엔진 하나처럼 작동하게 정교하게 제어하는 클러스터링 기술, 1단과 2단 엔진 분리 기술,
여기까진 모두 첫 시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건 그동안 쌓은 실패 경험 덕분입니다.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2013년 성공할 때까지 4차례 연기와 2차례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린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우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위성 덮개를 제때 분리하고 위성을 정확한 궤도에 진입시키는 기술. 모두 나로호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경험이 전혀 없던 기술도 있습니다. 나로호 때 러시아에서 통째로 들여왔던 1단 엔진. 러시아는 물론 어떤 선진국들도 이 극비 기술을 알려주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개발했습니다. 2018년에 처음으로 75톤급 엔진을 단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데 이어 올해 3월엔 이 엔진 4개를 묶어 하나처럼 작동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이용한 지상 연소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우주 개발은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밑거름이 될 겁니다. 고흥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는 크지 않지만 방역당국은 재확산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혜연 기자, 어젯밤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어젯밤 9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368명입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는 112명이 많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4명이 적은 건데요. 4차 대유행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확산세는 주춤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67.4%, 18세 이상은 78.3%까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집계된 확진자 수를 더하면 오늘 오전에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산세는 잦아들었지만 방역당국은 여전히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철로 접어드는 것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환기가 힘든 밀폐 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됨에 따라 방역 의식이 느슨해지면서 재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을 일찍 완료한 사람들의 항체 수준이 낮아져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방역 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해 다음 주 월요일에 공청회를 열고 의료 대응 체계와 거리두기 조정 방안 등 일상 회복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통합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에너지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세계은행이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특히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박상호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6개월 사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갤런당 평균이 지난 4월엔 1.75달러였는데 지금은 3.67달러입니다. 국제 유가는 2014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현재 배럴당 82달러 수준입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도 기록적으로 치솟았습니다. 공급은 딸리는데 전력 수요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오늘 에너지 가격이 올해보다 80%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며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공급망의 긴장 상태가 풀리면서 내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원자재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다봤습니다. 세계은행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단기적으로 중요한 위협이 되고 지속된다면 에너지 수입국들의 성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금까지는 덜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The increase in inflation in Asia, however, has been more subdued than in other regions so far, but the risk is rising. 이미 심각한 공급망 혼란에다 높은 에너지 가격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